먼저 보시면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왜 하지? 라는 생각.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왜 바뀌었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처음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총론을 읽고 다시 한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전 차시에 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포용성, 시민성 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에서는 주도성, 책임감, 잠시만요. 선생님들 보기 편하시게. 책임감과 적극적인 태도,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인간상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인간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또 여러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이런 역량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해서 6가지 역량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5와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하겠지만 가장 이제 자기관리,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가성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2015와 비슷한데 2022에서는 2015와 다르게 협력적 소통 역량이 조금 변화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6가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리적 가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리고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 하여서 달라진 게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지역 차원, 그 다음에 학교 차원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등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선택 과목이나 체험 활동 개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교사 전문가인데 우리 학교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교사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체계를 보시면 그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2015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 나오기는 했지만 인간상 어떤 교육과정에서의 우리는 중점을 뒀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인간상과 핵심 역량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도 많이 재구조화가 됐는데요. 설계와 운영 면에서는 재구조화가 됐고 설계의 원칙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선생님들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단위 학교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보시면 그 전에 2015와는 다르게 국가 수준의 교육 지원,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렇게 두 가지에서 지금 보시면 교육과정의 질 관리, 그 다음에 학습자 맞춤 교육 강화, 그리고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으로 이렇게 3가지로 재구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2015 개정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는 2015에서는 221 학년제나 학기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고 4개 영역이었다면 지금 현재 2022에서는 자유학기제로 모두 바뀌고요. 그 다음에 총 102시간의 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120시간의 경우에는 17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6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15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의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진로 연계 교육과 연결해서 운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달라진 점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변경입니다. 기존의 2022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봉사, 진로활동 이렇게 4개 영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2에서는 자율자치, 그리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각 영역에서 봉사는 각 영역의 취지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모두 펼쳐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자율 자치 활동으로 자치가 조금 더 강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2015와 달라진 점에서 2022에서는 진로 연계 교육과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나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모두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교과별 내용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습 방법 등의 학교 급간의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을 구성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이 달라졌습니다. 2015에서는 학년별 이제 136시간까지였는데, 현재 지금, 학년 스포츠 시간 같은 경우는 학년별 연간 시수의 경우에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스포츠와 함께 같이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은 스포츠 관한 내용은 살짝, 빼놓고, 학교 자유시간과 자유학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자유시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들인데요. 이 취지는 일단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학교 자유시간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및 상체 시간에 학기별 일주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고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일단 단계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등학교는 올해 시작을 했고요. 내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년에 우리 학교의 중1에 과연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율시간 언제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중2에 하겠다, 중3에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중2에 하실 학교들은 26년 그리고 중3에 하실 분들은 27년에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는 그런 학교의 운영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 편성 운영 방안인데요. 일단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 운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됐는데요. 많이 궁금하시는 게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 탐색이나 혹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행패와 자기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 운영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예술체육 활동이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를 하고 체계적인 진로 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아 탐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로 탐색 활동에 편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좀 더 깊게 탐구하고 활동 중심을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주제 선택에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공포는 게 없고 지금 보시면 102시간 내에 그리고 한 주당 6시간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당 2시간씩 7번, 그러니까 7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바뀐다면 주당 2시간씩 3번을 하셔도 되고 우린 조금 더 시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주당 3시간씩 2개 활동, 그래서 총 6시간을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활동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번에는 2015 같은 경우는 교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 20% 증감이 가능했지만
2022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세소시간 2015에서 306시간은 세소시간이었고 현재도 306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2015와 다르게 학교 자율 시간이 추가되었고 또 진례 연계 교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실 때는 이 모두를 좀 고려하셔서 편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시수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 상세만 할 것인지 교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영역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조금 이 영역당 구분을 하고 편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자율자치 부분에서는 자율 같은 경우에 주제탐구 활동이나 적응 및 개척 활동, 또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등으로 그 활동을 편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이나 그다음에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그리고 공동체 자치 활동 등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학술 문화, 여가 활동에 관한 그런 놀이 동아리, 스포츠, 학계, 예술 다양하게 편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봉사활동이 여기 이제 편입이 됐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교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을 동아리 활동에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활동, 진로 탐색 활동에 들어가서 자아 탐색 활동이나 진로 이해 활동, 그리고 직업 이해, 그 다음에 정보 탐색 활동 등을 편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진로 설계나 실천에 따른 활동도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2021에서 가장 달라진 거는, 이제 몇 개 달라진 거는, 편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거는 교과별 그 수업 시수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20% 내에서 범위 내에서 증가한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교과를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택 과목 개설 시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라는 것이 바로 달라진 점입니다. 말씀을 좀 이따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체육, 예술 이 부분에서의 272시간의 최소 시간입니다. 272시간 같은 경우는 체육교과와 예술, 음악, 미술의 교과 같은 경우에는 272시간이 최소 시간으로서 꼭 확보가 돼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을 포함해서 총 수업 시간 수가 3,366시간. 이게 최소로 편성이 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또 많이 하시는 게 지금 2022에서는 정보교과 관련해서 그럼 정보교과는 어떻게 편성 운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정보교과 편성 운영 방안의 예시인데요. 첫 번째는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이 교과군 내에서 과목 간 시수 조정으로 정보교과의 시수를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증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자율시간에 정보 관련 과목을 개설을 해서 정보교과의 시수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교과 군별이나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시수 증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과로 34시간을 편성을 하시고 학교 자율시간에서 새로운 과목인 컴퓨팅과 융합을 34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68시간의 편성 시간이 기준 시수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지금 제가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학교 자율시간 이러는데 그럼 도대체 학교 자율시간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도 뭐 되게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문이 막 학교 그 과목을 신청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해야 되나? 해서 엄청 좀 저한테 많이도 문의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에요. 궁금해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부터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자율 시간 같은 경우에는 편성 시기나 편성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3주체가 다양하게 결정, 3주체 공동 협약 의견을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에 편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중학교 3년 내에 한 학기, 최소 3학기 이상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하실 때는 교과 분별이나 창제 실수를 조정을 하셔서 1주분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운영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형, 집중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에 편성을 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의 지역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학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됐고 어떠한 프로그램의 색깔도 결정이 된다면 그 프로그램과 시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가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역시 하실 텐데요.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바로 새로 과목을 만드실 때 이 과목이 편성된 교과의 평가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교육감 승인 과목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이 과목이 일반 교과군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일반 교과군에 맞는 5단계 A, B, C, D, E 평가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체육 예술 교과의 과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체육 예술 교과의 평가 단계인 3단계 A, B, C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선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그 선택 교과 중에 교양 과목의 이수 여부인 코스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또한 궁금하실 거예요. 기록 역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셔서 이 교과에 맞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위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성적관리 지침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자율 시간에 이제 도입 배경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자율 시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주어진 그런 공통교육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학교 자율 시간, 그러니까 학교의 그런 자율적인 운영 방법과 또 학교 그 지역에 따른 특색,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학교 단위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그 계기가 바로 학교 자율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교가 만들어가는 역동적 교육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교사는 여기서의 교육과정 개발자 또는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이 두 개를 구분을 해드리면 자유학기의 주제 선택과 자유학기의 경우에는 활동으로 조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나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이고, 학교 자율시간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게 됩니다. 자유학기 주제 선택,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면 학교 자율시간은 과목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주제 선택 활동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좀 더 심화되고 체계를 갖춘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현재
특히 그 주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탁에 가는 경우는 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데 학교 자율시간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은 과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일지라도 학교 자율시간은 해당하는 교사가 수업하고 평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시간의 그 편성 운영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가장 편성 운영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학교 자율시간은 중학교 3년 내에 한 학기 이상을 편성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어.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런 설문이나 이런 걸 받으시고 또 교사의 그 3주체가 모두 협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학교는 세개 학년 중에 이 학기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편성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운영 시기나 또 운영 학년과 학기는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 학년, 매 학기 편성도 가능합니다. 매 학년, 매 학기 편성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우리는 조금 심도 있게 한 학기만 하겠다. 그러면 한 학기 편성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이제 그 과목이라는 거에서 아직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과목이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필요나 혹은 여건에 따라서 학교가 직접 만든 신설 과목, 즉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받은 다음에 나이스에 등록하시고 학교 자율 과정으로 이제 학교 자율 시간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의 다른 학교들이 먼저 이 교육감 승인 과목을 만들고 승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나이스에서 과목을 검색하시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교가 직접 만들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는 이미 우리에게 맞는 게 없다. 하지만 타시도 교육청에 있더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제표 그 제출 시에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이스에서 과목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는 이 과정을 모두 끌어갈 때는 학교 필요 여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과목들이 이 승인 과목, 교육감 승인 과목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이미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타시도 교육청에 이미 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과, 과목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학부가 있으십니다. 저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해졌는데요. 우리가 일단 교과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 등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당연히 교과 안에는 여러 과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경우를 좀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교과에서 공통과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과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자율시간에서 어떻게 좀 분리를 하면 예시를 들어드리냐면요. 일단 만약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시간 과목으로 생활 속 문학이란 그런 과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생활 속 문학이고 이거를 신청하실 때 이 과목을 교과군을 국어라고 정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의 국어 교과의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에도 과학 교과에서 과학탐구의 이해라는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새로 만드셔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시고 체육에서도 우리는
체육 쪽으로 체육에 관련된 체육 교과와 관련된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활스포츠의 이해 같은 그런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새로 만드셔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도 교과는 선택이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이렇게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이제 약간 좀 명확해지시면서 그럼 우리 학교에 필요한 과목은 무엇일까? 우리는 학교 자율 시간에 어떤 거를 편성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조금씩 드실 거예요. 그럼 학교 자율 시간의 과목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과목 심화형이 있습니다. 과목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의 시수를 감축한 시수를 활용해서 과목 내용에서 그 과목 내용을 좀 심한 내용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인데 생활 속 수학 디자인, 생활 속에 어떤 수학 디자인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과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과학 탐구의 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과목 융합형 역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과목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과목을 이렇게 연계해서 융합하여 구성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전 문학 속에서 이 문학 속에서 그 당시 사회와 그 당시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고전 문학 속 사회 역사 살펴보기 이런 과목을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 연계형 또한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나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우리 지역을 탐방하고 좀 연구해보는 그런 과목을 신설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지역의 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과목을 새로 신설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 특색 교육 활동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예로는 학교별로 특색 교육 활동이 텐트 텃밭 가꾸기 이런 과목들을 새로 편성하셔서 운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기초 소양 강화가 있습니다. 언어와 수리 그리고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있고 이 소양을 우리가 좀 강화시키자라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데요. 이 기초 소양을 모두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림돌 기초 소양이라 그래서 언어 과목에서는 언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우실지, 수리 쪽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디지털 소양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활동들을 넣어서 과목을 새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로 연계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2022에서는 진로 연계 그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로 연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학년별로 진로와 연결된 내용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로 탐구 동서가 아니면 중3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즉 고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고교 학점제는 무엇인지 아니면 학습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로 들어왔을 때 이 학생들에게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심화된 탄탄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바로 진로 연계형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 자율시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실 그 전에는 고시의 과목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감 승인 과목이라고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6개의 과목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6개가 모두 재승인이 될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교육과정과 또 어떤 내용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맞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가 선택이다, 아니면 정보다, 아니면 또 교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교육감 승인 과목을 신청할 때 이 교과는 어느 교과에 해당합니다라는 게 정해져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교무부장님이나 교감님들, 다른 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실 때 여기 이 과목은 어느 교과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대상 학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1학년에 적합합니다. 이 과목은 2, 3학년에 적합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서 쭉 권장 대상 학년이 나와 있고요. 이수 시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 하실 수가 있으세요. 17이면 어떡하죠? 라고 하실 수가 있으나 조금 뒤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17 두 개의 과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면 두 개의 과목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하나요. 교육감 승인 과목이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승인이 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중등교육과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아마 나중에 결정이 되고 다시 안내가 갈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 학교 자율시간을 어떻게 도대체 편성을 하셔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연간 34시수를 기준으로 하고 총 1주 수업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3년간 총 시수가 3,366시간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총 시수가 1,122시간,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간 주당 평균 시간이 66시간일 경우에는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의 학기별 주당 평균 시수인 33에서 34시수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 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셔서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는 알겠다. 이제 넘어가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냐 이게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 한 학기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최소 34시간을 이제 한 주의 시간이 34나 34시간 학교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더 한 과목을 심화해서 34시간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셔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승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학기에 총 34시간을 운영하되 이 34시간을 A 과목과 B 과목 두 개로 나뉘어서 두 개의 과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두 학기로 17 나는 분산해서 하겠다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에 34시간, 즉 한 주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는 최소 34시간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픽스 확보 방안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교과군에서,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0% 감축과 순증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예술체육, 음악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체육 및 예술은 아까 제가 편집법 보여드릴 때 이 숫자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72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태도시간. 그래서 272시간 미만으로는 감축하여 편성 운영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육이나 예술 교과로 편성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경우는 현대 체육 과목에서 239시간을 교과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 자율시간에서 체육 교과로 편성된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34시간 혹은 33시간을 해서 운영을 해서 총 기준시간 272시간을 운영을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준시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가능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육 과목의 272에서 감축을 해서 내놓고 체육 외 교과로 학교 자율시간에 과목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는 기준 239시간만 남고 그 나머지 감축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체육교과 272시간의 그 기준 시수를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 시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역시나 우리는 한 학기에 두 과목을 하겠는데 체육 과목에서 34를 빼고 체육 교과 하나, 다른 과목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즉 체육 및 예술 교과에서는 272시간이라는 기준 시수를 꼭 충족하시고 그리고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드디어 그러면 편성 운영 방법에서 아까 제가 지속형, 집중형, 그 다음에 혼합형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속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말 교과처럼 주 1회, 주 2회, 주 2회 이런 식으로 블럭을 넣으셔도 되고요. 5교시 블럭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떼어져서 매주 시간표에 정기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지속형입니다. 지속형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시간표에 딱 하고 넣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사도 그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서의 34시간의 그 심화학습을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중형의 경우에는 학기 초나 학기 중 혹은 학기 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했을 때 이 과목은 학기 초에 편성하는 게 정말 유리해요 라고 하시면 학기 초에 편성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학기 중에 좀 다양하게 좀 편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학교는 학기 중에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3학년이라 그러면 진로 연계와 같이 해서 학기 말에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 말에 집중형으로 편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혼합형의 경우에는요, 지속형과 집중형을 혼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차 시는 시간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17시간은 학기 말이나 이런 경우에 학기 초나 학기 말에 그 결과, 시작이나 아니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17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속형의 시간표나 혹은 지속형에는 어떤 과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속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편성 시수는 제가 특정 교과는 명시하지 않으려고 A 교과, B 교과라고 이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는 이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이쪽에 순중이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A 교과, B 교과를 이 A 교과에서 17 혹은 16, 그 다음 B 교과에서 17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학교 자율시간 34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확보하실 때 가장 편성을 하시고 시수주를 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교과의 교육과정. 만약에 우리가 17을 감했을 때 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혹은 체계에서 혹시나 불리한 건 없는지 혹시 모자랄 수 있는 건 없는지를 한 번씩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이나 2시간 또 연속 2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블럭으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표 내에서 1시간 1시간씩 정기적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형으로 하는 과목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한 10일쯤에 공문이 갔을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탄탄한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도움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는 과목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목명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수학적 생활이라고 하고 이 과목은 관련교과 이렇게 수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교과가 수학이기 때문에 평가 또한 진행이 돼야 되고 평가는 이 관련교과 교과의 수학 과목의 A, B, C, D, E 5개의 단계로 평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을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죠? 승인 과목을 새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 과목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성취 기준 또한 작성을 하셔서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슬기로운 수학적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과목 심화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목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그 교과목에서 배울 내용을 배우고 여기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수학 시간 17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17시간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과목의 심화 시간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3학년 2학기에 좀 더 심화학습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교가 있다면 이렇게 매주 2시간으로 시간표에 넣어서 운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두 번째 과목을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승인 과목으로서의 그 과목명은 영상 속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문학이고 관련 교과는 문학입니다. 국어입니다. 관련 교과가 국어이기 때문에 관련 교과에 해당하는 5개 단계, A, B, C, D, E 이 5개 단계로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것 역시 국어를 보면서 한국 문학에 나오는 묘미를 찾아보고 또 다양한 영상 속에서 한국 문학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과목 심화형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나는 우리는 하고 2학기에는 아이들의 그런 활동 중심을 조금 더 이어가고 좀 더 심화하는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진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1학년, 2학기에 편성을 해서 국어 시간에서 17시간을 가지고 오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17시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화형으로 과목을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과목 정도를 가지고 또 이제 이 정보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인데 아까는 심화 과목으로 그 교과에서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를 봤다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코딩이라는 이름의 정보 같지만 선택 교양입니다. 선택 교양이기 때문에 이 교과의 평가는 이수 여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코딩이나 아이들이 순서도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경우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학교 특색 교육 활동형으로 연계하여서 1학년 1학기에 편성하는 등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현재 이제 연구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습법이라는 이제 그 준비 중인 그런 교과목인데요. 과목명은 학습법입니다. 학습법이고 역시 관련 교과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선택이기 때문에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수 여부 후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성 같은 경우는 기초 소양 강화, 아까 우리 언어, 수리,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 이런 디지털 역량 등을 기초 소양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과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소통 기능이나 대인관계 기능, 자기관리 기능 등을 아이들이 체계적이고 가시화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주의 수업 분량 중에서 A 교과에서 8시간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B 교과에서 8시간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C 교과에서 9시간을 갖고 오고 D 교과를 해서 9시간을 갖고 와서 매주 2시간씩 시간표에 넣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집중형에 대해서 예시를 드릴 거예요.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교과군을 아무래도 한 주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교과군을 이제 시수 조정을 하여서 학교 자율 시간을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 7과목을 조정을 통해서 학교 자율 시간에 시간 33에서 34시간을 확보를 하고요. 이때도 주의하실 거는 편집표에서 이거를 확보를 하실 때 이 주라고 하실지라도 예술체육의 272시간이 확보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주에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학기 초일지, 학기 중일지, 학기 말일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시거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신 기간에 편성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목이 있을지를 좀 예시를 드려드리면 이거는 먼저 이제 교과목 같은 경우는 세계 속 우리 동네 문화탐방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관련 교과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이수 여부인 P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이제 과목을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상 학년을 보시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2학기, 1학기가 아닌 2학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학기 말에 한 주간 운영을 하면, 이 과목의 이 커리큘럼을 봤을 때, 이거는 학기 말 한 주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기 말에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시수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과목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내용을 요약을 보시면 우리 동네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특징, 가치를 찾아 세계 속의 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어 전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전시하고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이 과목에 포함이 돼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집중형입니다. 두 번째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생활탐구라는 과목인데요. 보시면 역시 선택이고 이수 여부, 필요, 이 평가를 진행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진로 연계형으로 교과의 그 내용 구성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상 학년은 1학년 1학기.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처음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중학교에 처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이 좀 다른 점도 있고 학생들 처음 오면 뭐 요즘에 또 디벗도 들어와서 디벗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교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또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이나 아니면 생활규칙 만들기 등등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기초 역량들을 신장화시키기 위해 과목들을 진짜 이제 진행을 하시는 학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학교 그 1학년 1학기, 학기 초에 집중형으로 이 1주간의 학교 자율시간을 중학교 생활탐구라든지 기초 적응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신설을 하여서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중학교 1학년 초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딱 생각을 하실 게 역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3학년 말에 이렇게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고등학교가 요즘에는 고교 학점제로 2022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도 플러스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나 뭐 다양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 안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진로 학습을 이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과목을 개발을 하고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런 뭐 진로 교과의 명은 이제 선택 교양이고요. 과목명은 진로청사진 예시로 들어서 선택을 이제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학년은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편성을 하시되 학기 말 1주간, 한 주간 집중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재 뭐 다유학 3학년 전환기 프로그램을 되게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학교 그리고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을 되게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율시간으로 이렇게 집중 1주를 34시간 혹은 33시간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이제 보시면 혼합형의 경우에는 교과군과 역시 상태 그 시수를 조정을 통해서 A 교과군에서는 이 정도, B 교과에서는 뭐 12시간,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렇게 해서 3개, 2개 교과,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시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태도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혼합형 같은 경우는 17시간 정도는 이렇게 매주 1시간 시간표에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기 초나 학기 말에 일부 시간을 집중하여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시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난 학교 자율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17타시에 해당하는 월화,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오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부 시간만 집중 운영해서 편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 과목을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관련 교과는 과학입니다. 관련 교과는 과학이고 일상 과목명은 일상 속 과학 탐구 혹은 뭐 일상 속 과학 실험 이런 식으로 학교가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과 그 과목명으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좀 살펴보면 미디어를 통해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이슈들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미래 과학 기술의 방향을 예측해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 교과는 과학이기 때문에 A, B, C, D, E 5단계의 평가 단계로 진행을 하시고 아까 과목 심화형이 제가 첫 번째 제가 지속형에 한번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과목 심화형을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집중적으로 뒷편이나 앞편에 무언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형으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합형으로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심화형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업을 시간표에 편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17차 시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또 결과를 만들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시간표에 까시고 시간표에 한 차시를 까시고 편성을 하시고 학기 말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먼저 학기 초에 이렇게 편성을 한 다음에 편성을 학기 초에 2, 3일 동안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심화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심화를 지속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혼합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적합할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주 1시간씩 시간표를 편성하시고 학기 말에는 17시간 작품 만들기와 그다음 전시를 통해서 이 학교 자유시간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요즘 세계신인 그런 교육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이런 과목을 개설을 하셔서 요즘 기후 문제나 또 다양성 그리고 여러 그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과목으로 내용을 구성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관련 교과는 선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는 근데 이 과목이 조금 더 다른 과목으로 만약에 연관되게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선택일 경우에는 이수 여부 같은 경우는 T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1학년 1학기에 아예 좀 집중해서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3학년 2학기에 시간표에 1시간씩 넣고 3학년 2학기 어느 한 월화수나 수목금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해서 넣겠다라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아예 학기 초에 이제 중학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양성과 그 다음에 기후 문제나 혹은 아이들이 세계적인 문제들을 공감하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3학년 2학기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주 1시간씩 그 시간표를 편성을 하되 학기 말에 17시간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혼합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역시 시수학부 같은 경우에는 A교과에서 16시간, 그 다음에 B교과에서 3시간, C교과에서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10시간 이런 식으로 시수를 확보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A교과에서 16시간이죠. 16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이 교과가 예술체육 교과가 아닌지 예술체육 교과임에도 272시간의 기준 시수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 A교과에서만 16시간을 갖고 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 교과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아이들이 꼭 학습해야 할 요소들이 혹시 빠지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시수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락평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와 공존이라는 국제교육 프로젝트인데요. 아무래도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선택으로 이제 관련 교과가 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수 여부로 그 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국제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 특색 교육 활동을 하시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국제교육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혼합형으로 학기 초에 17시간을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심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매주 1시간씩 시간표로서 편성을 하시면 학교 자율 시간에서 국제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학교 특색 교육 활동을 연계형이라고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떤 과목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어. 우리 학생들은 이게 좀 더 필요해. 라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서 이 필요한 필요한 과목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학교 자율시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학교 자율시간에 그 과목은 그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 편성된 교과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우리가 집필평가를 할지 혹은 수행평가를 할지 역시도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 역시 학생의 그 학습 과정이랑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셔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기록을 하시는데, 이때 역시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그런 학생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단위별로 어떻게 입력을 할지는 세부적으로 성적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을 테니 학교 단위별, 단위 학교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 있다면 편성교과는 국어다라고 하면 국어에 관련된 A, B, C, D, E로 하시면 5개의 단계로 평가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학교 자율시간의 과목을 생활스포츠 A라고 하고, 그 편성교과는 체육이라고 우리는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A, B, C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생활이라는 교양교과, 보건에 관련된 교양교과로 우리는 학교 자율시간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한 학교가 있다면, 이때는 과목에 맞는 이수 여부, P로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이걸로 풀면 되겠다. 이제 아무래도 교육과정 전문가 분들이시고, 사실 초반에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그런 좀 막막함보다 이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우리 교무부장님이나 교감님이나 이런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25년 1학년 25년 1학기 운영, 25년 1학기 운영입니다. 1학년 1학기 운영 기록 기준이고요. 먼저 사전은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이 학교 교육공동체에 대상으로 한 이해도 제고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요즘 많이 교나스 공동체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나스 공동체 등의 학교 내 교육과정 연구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교육 과목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갖고 오겠다. 혹은 우리는 이거를 이미 승인된 과목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짜고 어디서 실수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역시 학년별 이제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실수는 우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학교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유시간을 어떻게 편성을 할지 그리고 운영을 할지 논의를 충분히 거치시고 만약에 과목을 개발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학교들은 요구조사도 하시고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공동협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자유시간 주제와 과목을 결정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발 과목, 그 개발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5월과 8일까지, 그러니까 1학기에는, 지금에 이제 해당하는 1학기에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해도, 우리 함께 같이 이해도를 제고하는 거, 또 어떤 과목을 할지 대략적인 윤곽과 우리 교육과정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내놓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지의 이제 분석을 한다면 2학기 9월에는 이제 교무부장님들께서는 25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편성을 이제 하실 건데요. 그때 같이 편성을 준비하시면서 학교 자유시간 편성도 포함하시고 운영 과목이나 실수도 논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정인데 10월에 25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먼저 1차 지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그 최종 그 편성표를 제출을 한 후에 그리고 이때 만약에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된 과목을 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실 필요 없지만 시도해 보니 우리 학교와 좀 맞는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신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년 준비 기간에는 학교 그 자유 시간에 어떻게 또 이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운영 준비가 필요하고요. 운영 준비는 아무래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평가 계획 수유리를 통해서 좀 더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학교 자유시간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 자유시간 과목은 이런 것이고 우리 학교 자유시간은 집중형인지 지속형인지 혼합형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다음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 안내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간 25년에 이제 진행을 하실 1학년에 진행을 할 학교에서는 학교 그 편성된 교과에 따라서 평가도 진행을 하시고 또 기록도 진행을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얼마 전 그 선생님들께 그 갔던 공문에서 저도 되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과목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공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 과목, 그러니까 새로 우리는 우리 학교 특성과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개발을 하여 승인을 받을 거예요. 라는 그런 학교에 하나여, 이제 그렇게 승인,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학교 자체로 과목을, 신설하시겠다라고 한 학교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2025학년도 1학년 만약에 2학년 우리는 우리 학교 지역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특별 활동이 있었을 때 2학년에 하시겠어요? 2학년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이 아니라 25년이 아니라 26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3학년에 이 학교 자유시간을 편성을 하면 더 효과적인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시는 학교는 2027년 편제표에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상황은 내년 1학년에 학교 자유시간을 편성할 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내년에 학교 자유시간을 1학년에 편성을 할 건데 게다가 우리는 우리 학교에게 필요한 그 과목이 이런 거라고 논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신청을 할 거예요 라고 결론이 되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월 8월 그 안에 교육과정이 개발이 돼야 하고요. 8월에 교육과정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과목을 신청을 하시겠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운영학기 6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학기 6개월 전. 그래서 지금 신청을 만약에 1학기에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에 학교 자율 시간을 우리는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학교 자체 과목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결정이 되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이 사이에 그 교육과정안을 준비하시고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한 10페이지에 가까운 교육과정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이 신청서와 다르게도 학교 자체에서도 교과형 도서나 개발을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감 승인 과목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할 때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총 2회, 1학기, 2학기 대상으로 총 2회 1년에 그 교육감 승인 과목은 승인 횟수가 총 2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이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 또 한 번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신설 과목이라는 거는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 외에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새로 이제 개발되는, 신설되는 과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스 코드가 없는 과목만, 그러니까 이미 있으면 아쉽게도 개발을 못 하시고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인 경우만 새로운 과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형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학원이 심의를 거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나의 교과 도서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을 하신 다음에 교과용 도서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승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절차를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절차입니다. 승인 절차는 그때 받아보셨던 그 공문이 바로 이렇게 교육과정 신청을 하세요 라는 안내 공문이었고요. 그래서 학교나 이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학교 이렇게 새로운 과목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육과정안을 개발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약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구역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성취 기준안까지 제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먼저 이 과목이 이렇게 교육과정으로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또 정말 탄탄하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는지를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보완을, 그래도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한번 보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출을 하고 2차 최종을 거쳐서 신설 과목이 승인되는 그런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심의는 1차 검토 심의에서 수정 보완된 그런 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을 한 그런 교과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신청서 정도, 교육과정 한 10페이지까지는 지금 시간적인 좀 한계 때문에, 좀 제한 때문에 못 본다면, 우리가 한번 과목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군을 일단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교과군이 그러면 이 커리큘럼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대로 교과군을 넣으면 될까요? 라고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았었는데 이미 이렇게 교육감 승인 과목이 개발을 될 때 우리 이 과목은 어떤 교과에 해당하는지를 이미 정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군으로 편성된 과목인지 이것만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 과목명을 쓰시고 대상 학년은 어디 가지고 있지? 아까 보셨죠? 뭐 어떤 과목은 1학년, 어떤 과목은 2, 3학년, 어떤 과목은 1, 2, 3학년에게 적합하다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 당시부터 대상 학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수는 아까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17시수로 해당하는 과목, 또 어떤 과목은 34시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청하는 과목은 34시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34시수 혹은 17차시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17차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과목의 신설 필요성은 관련 내용을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목표와 그리고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목용 도서 개발이나 또는 선정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도교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학교 자율시간에서 평가와 기록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는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교과군이 일반 교과군이다 그러면 5단계, 만약에 교과군이 체육, 예술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 그리고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이다 그러면 패스, 이수역으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좋은 과목이 개발될 것이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개발될 것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타시도 교육과 우리 학교는 좀 다양하게 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는 좀 더 특색 있는 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시도 교육과까지 보고 마침 우리가 타시도에서 교육과 승인 과목에서 이런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된 그런 학교에서는 보시다시피 타시도 교육과 승인 과목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2차 편집부 제출하실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의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할 거예요 라고 같이 신청서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제시하시고 나이스 과목의 코드 같이 이제 조회하신 후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청을 할 때는 그 학교 자율시간 신청을 할 때는 교육과정이 사실 이 교육과정만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단위별로 세부 내용이나 혹은 학급 주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빠르게 제가 사실 말이 조금 빠른 편인데 오늘 최대한 늦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조금 좀 갑자기 더워져서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의 그 소중한 시간은 최대한 값진 시간으로 이제 보내게끔 노력을 하되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빠르게 해서 지금 조금 숨이 차질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Q&A 시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Q&A는 사전에 우리 김웅진 선생님께서 신청을 받으실 때 한국 서울중등교사 교육과정연구회에서 저에게 먼저 사전에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하십니다라는 부분 플러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관련 연수를 이제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무부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셨던 게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감 승인 과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뜰 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2015 교육감 승인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재승인되는 그런 과목의 하나여서 학교 자율시간 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재승인되는 절차나 재승인되는 과목들은 이제 추후에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인증받은 교육감 승인 과목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사전 질문으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연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다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신청서 함께 제출하신 다음에 나이스에서 편제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과목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신설 과목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로봇, 교과는 정보고요. 학년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대상 학년이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수 시간은 34시간. 그리고 요즘 생태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여기 역시 기후 위기와 생태 환경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물론 이 과목은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팅입니다. 가팅이고, 교과교는 선택으로 역시 대상은 1, 2, 3학년 34시간, 또 세계시민교육도 역시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 학습 분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이 세계시민 역시 선택교과로 1, 2, 3학년 대상으로 하여 34시수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공존하는 나의 미래라는 과목으로 선택 과목 역시 1, 2, 3학년 34시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발 중인 과목이고요. 이 교육 승인 절차에 따라서 신설 과목으로 승인될 경우에는 학교 자율시간 그 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과목이 승인이 됐는지, 그리고 2015 교육 승인 과목이 2022에는 어떤 과목이 또한 승인이 됐는지는 추후 안내가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준비한 Q&A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 전문가분들이라면 이 교육과정을 싹 훑어보셔야지,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에듀넷 티클리어 교육과정 시도교육청 자료에 있고요.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과목들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듀넷 티클리어 교육과정 시도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인정 과목명이 나와 있고, 이 과목의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미리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힐 경우에는 먼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그 교육과정안은, 우리는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더, 결정을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게 첫 페이지예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나는 이거를 2022 개정 승인이 될 경우는 이거를 가지고 오겠다. 혹은, 이런 내용들 괜찮다. 이거를 우리도 약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새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정말 1시간 20분 동안 끊임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노력 많이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어떤 분들을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보시면서 들어온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 좀 중지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질문도 좀 있어서, 실은 저는 중학교는 99년에 6개월 근무해 본 게 전부인 중학교에 무식한 사람인지라, 또 좀 혹시 질문 수준이 좀 천박하거나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쭉 보니까 이 자유학기제에서 자율시간으로 가면서 그동안은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활동, 프로그램 차원에서 과목 차원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일단 당연히 학교가 6개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2과목 이상 운영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매 학기에 하셔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지금 아까 개발 예정 중인 진행 중인 과목을 좀 보여주셨는데 걔네들은 주로 34시간짜리 과목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교가 68시간짜리 과목을 만들었다. 굉장히 큰 과목을 만든 거죠. 네. 최소는 34시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제에서, 근데 그리고 61학기에 34시간 한 학기에 한 학기에
특수에 해당하는 34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만 하시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 1학기의 그 과목이 일단 챕터 네. 시즌 1, 네. 그 다음에 2학기의 시즌 2, 그래서 34, 34로 분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가 68시간짜리 그런 초거대 과목을 만들었다면, 아마 2개 학기 정도의 수업이 될 텐데, 네네. 그거를, 이를테면, 비연속 학기에 수업을 해도 괜찮은지, 이를테면, 만약에 이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34시간 수업을 하고, 2학년 2학기에 34시간 수업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면 연속 학기잖아요. 네. 지금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거는 네, 일단은 최소 한 학기 네, 이상 편성을 하고 매 학기 편성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들이 꼭 연계해서 연속성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단지 이제 알겠습니다. 68이 좀 더 엄청 체계적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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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까 유형 중에 과목 융합형이나 기초소양 강화형 같은 과목들은 이제 네, 네, 소속 교과가 좀 이제 모호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예로 네, 네, 들어주신 고전문학 속의 사회와 역사 살펴보기 뭐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과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국어 교과로 등록한다, 사회 교과로 한다, 뭐 또는 선택 교과로 한다 이를 이제 신청한 학교가 정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고전문학 속의 사회와 역사 살펴보기를 만약에 이제 A라는 중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면 그때 네, 네, 국어로 등록을 해버렸다. 네. 그러면 모든 학교가 그 과목을 수업할 때는 무조건 국어를 해야 되죠. 국어. 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는 마침 뭐 사회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될 경우는 네, 그냥 그런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교과를 따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좀 중점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문학에서 네. 문학인데 사회로 이렇게 중점이 되면 그렇게 커리큘럼을 다시 해서 신청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과형 도서를 꼭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과목은 만들더라도 교육용 자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혹시 이 교육용 자료에는 시중에 있는 일반 도서도 포함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도서라는 게 만약에 뭐 자습서 이런 아, 그게 거보다는 뭐 아니라 어떤 그냥 도서를 일반 네, 책,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심화 독서를 진로 연계 탐색을 하겠다라고 네, 할 때 네, 이 도서를 집중적으로 메인을 그러니까 기본으로 하고 다른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는 학원이 심의를 받으신 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일반 도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의 어떤 그 교과형 도서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책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래서 책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 학교 네네. 선생님들이 어떤 학습지들을 쭉 이렇게 연속 이렇게 34시간짜리를 만드셔도 되고 네네네. 아니면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책 기본으로 하고 네, 그 당시 이제 활동지 같이 네, 활동지를 먼저 개발을 하셔서 이런 활동지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학원이 심의를 진행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유튜브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네. 실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네네. 잘 몰라서 2015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학년 초 기초화 적응의 경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17시간 더하기 학교 자율시간 집중형 17시간으로도 운영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집중형으로 17시간? 그다음에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으로 17시간 이렇게 해서 아, 34시간을 확보해서 해도 되냐 이거죠. 지금 문제는 여기서 자유학기로 17일을 가져가 버리면 네, 남은 학교 자율 시간은 10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네, 나머지 17시간에 해당하는 다른 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34로 그 기초화 적응 그 과목을 네, 34로 아예 그냥 학교 자율 시간으로만 운영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17은 학교 자율시간으로 하시되, 네, 그리고 반은 자유학기로 하시면, 네. 나머지 17시간에 해당하는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또 이제 편성하셔서 다른 운영하셔야 돼요. 과목은 더 가져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택이라는 과목 교과 유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선택은 누가 수업을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시민, 이런 뭐 이렇게 어떠한 그 교과의 전문성 그 교과들 ABCD 이런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뭐 교육과정위원회 협의나 이런 걸 걸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서 학교 그 자유학기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외부 강습 이제 그렇게 그 교사 자격증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다른.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실은 어느 선생님, 특정 교과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네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께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영상은 다시 편집을 좀 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연구회에서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경 선생님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